근데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공서에 가면 홍길동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홍길동은 샘플 이름이 되었나? 정말 궁금해요. 네네. 사실 김 씨나 강 씨 이런 가나다 순으로 하면 네네. 앞에 오지 않을 이름이잖아요. 맨 뒤에 오는 이름인데. 근데 좀 체제 저항적인 인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공소에서 안 맞는데? 쓰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정했을까? 일단 좀 찰지지 않나요? 홍길동? 길동. 이름이 좀 찰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질감이. 근데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을 때 아무도 거기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너의 이름 대신에 썼을 때 기분 나쁜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그치, 그치. 뭐야 이 사람이 뭔데 여기 이름이 써 있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홍길동은 한국인들이 약간 사랑해야 돼요. 네. 사랑하는 호불호라는 캐릭터여야지만 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너는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 두 번 다시 나를 아버지라 불러서는 아니 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지. 홍길동이다. 그래서 가끔 저는 허균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허균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죠.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모두가 주지의 사실처럼 됐는데 홍길동전을 허균이 썼는지도 잘 확실치 않아요. 제가 말한 적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허균도 서자였나? 서자 아니에요. 서자 아니고 한글로 소설을 써서 네네 그걸로 유명하지만 엄청난 명문가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명문가예요. 허균은 아버지가 이제 동인이라고 해서 옛날에 뭐 동인, 서인, 남인 거기에 영수 정도 급이고 형도 큰 형도 판서까지 해요. 판서까지 하고 집안이 뭐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글 선생을 붙여주는데 서를 붙여줘요. 서자를. 서자를 붙여주는데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데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최초의 어떤 충격 같은 게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서얼들하고 친하고 이건 뭐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생들하고 친하고 천한 사람들하고 친해요. 천민 출신의 무슨 시인하고도 친하고 그 당시는 불교가 천대받는데 스님들하고 친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명대사 뭐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막역한 친구예요. 삼형대사랑 막역한 사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불교계랑 친하다는 것도 나중에는 굉장히 탄핵을 받는 요소가 돼요. 그렇겠네요. 육가의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서 벼슬길에 나아가기는 하는데 올바로 행동하질 않아요. 성격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받은 그 벼슬이 황해도 도사인데 도사. 이게 감찰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감찰하는 갈 때 이미 서울에서 갈 때 이미 서울에서 기생들을 데려다가 맨날 놀고 친구들 불러다가 놀고 서자들 불러다 놀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파직당하고 또 모항은 파직당하고 모항 파직당하고 하는데 허균이 기사회생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중국 사신들이 오면 허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허균이 그 당시에는 중국 사신들이 그 문인들을 많이 보냈어요. 뭐 시인이라던가 유명한 문인들을 조선의 사신으로 보냈는데 허균이 갔다 하면은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사신들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니까. 야 이런 인물이 있어. 이렇게 시를 잘 써. 그리고 시를 다 외우는 거야. 조선에 뭐 시 좋은 거 있냐 했더니 뭐 외워서 다 써주는 거야. 몇백 편을. 대단한데 이래가지고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학교 갈 때 그렇죠. 다음 교수님한테 가면은 뭘 소개. 누구를 만나라 뭐 이렇게 하듯이 가면 허균이라고 있는데 꼭 만나는데 만나봐. 꼭 만나봐. 괜히 똑똑해. 잘 놀고 잘 놀고 아, 그렇지. 그것도 중요하지. 잘 노는 것도. 잘 논다 뿐만 아니라 시를 잘 알고 풍류를 알고. 잘한다 그래가지고는 선조 광해군 다 정통성에 좀 문제가 있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했고 뭐 그래서 허균이 이제 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왕들이. 근데 허균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광해군이 이제
좀 서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 자신이. 그래서 그 영창대군과 임목대비가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쓰였단 말이에요. 적통이 저쪽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허균이 사신으로 중국에 보냈더니 허균이 어떤 보고를 보내냐면요. 선조와 광해군을 막 욕하는 책들이 팔리고 있더라. 자기가 그걸 긴급 입수해서 자기가 조치를 했다. 이것들을 없애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걸 했다 했더니 광해군이 너무 좋아해요. 정통성이 이렇게 취약한데 게시판에 뭔가 불리한 그렇죠. 글이 네. 중국 게시판에 이렇게 실리고 있는 것을 악성 댓글을 삭제해주고. 악성 댓글과 이런 그걸 삭제하고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왕이 속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관은 적어놔요. 왕은 못 보죠 그거를 적어놓는데 사관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허균이 만든 책이에요. 자기가 가짜 뉴스를 만든 거죠. 가짜 책을 만든 다음 그거를 사들여서 파기한 것처럼 했다고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이 적고 있어요. 왕은 속은 거죠. 허균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또 뭐가 있냐면 임목대비를 폐비하자라는 그런 쪽에 서거든요.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계모죠. 네. 그래도 엄마인데 어머니인데 어떻게 폐비이죠. 폐하냐. 그때는 여론 형성에 상소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자기 집에 일종의 댓글 부대를 만들어요. 여론 형성을 막 하거든요. 밥을 먹여가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빨리 써라 이것들아 이래가지고 폐비해야 된다. 자기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알던 허균이랑 너무 다른데 허균이랑 선동가구나. 그 말로 글로 뭘 이렇게 여론을 굉장히 형성하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고 들어보면. 홍길동선인은 문학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뭐 선동- 선동용이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한글로 소설을 써서 그렇군요. 읽기 쉽게 백성들이 읽기 쉽게. 예. 이제 임진왜란이 지난 다음 쓴 거죠. 그렇죠. 끝나고. 그 최근에 임진왜란에 대한 어떤 책에서 본 것인데 한글을 저 위에 고위층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글을 그때 대규모로 사용한대요. 왜 사용하냐면은 그 통신을 보낼 때 그 중간에 이제 첩자들이 또는 일본군이 그걸 가로챌 수가 있는데 한문으로 쓰면은 다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한글로 써서 보내면은 이걸 훌륭한 모른다는 안보예요. 해독이 안 거예요. 되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한글이 그 전하고는 굉장히 달리 널리 쓰이는 계기가 되고 한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자각하고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선조도 자기 딸한테 보낸 한글 편지가 훈민정음 그 편지가 남아 있어요. 네, 잘 있었더냐, 뭐 나는 뭐 지금 고생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써서 보내고 뭐 걱정하는 선조도 그러니까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왕도. 근데 이 허균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영모에 가담했던 건가요? 네, 가담했던 것 같아요. 광해군 때에 영모에 가담해가지고 능지처참 당하죠. 광해군을 치고 영창대군을 옹립하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음모를 꾸몄어요. 서자들과 함께. 근데 광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정치를 하던 임금이었는데 허균하고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잘 맞았어요. 네. 광해군이 총애했거든요, 허균을. 그래서 허균이 쳐들어와서 임목대비만 죽이고 광해군한테 체제는 안 바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묵인하려고 했다라는 광해군은 끝까지 좀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신하들이 빨리 죽여라. 결국에는 뭐 죽게 되었고 그래서 허균이 의금부에 잡혀 들어갔을 때가 또 흥미로운데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보통 이제 영모로 의금부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보통은 사람들이 친했다가도 다 외면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근데 허균의 경우만 특이하게 의금부의 그 감옥으로 천민 또는 무사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을 던지면서 막 시위를 해요. 허균이 무슨 죄가 있냐 살려내라 이래가지고 옥리들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거든. 의금부의 옥졸들이 도망가야만 했다는 정도니까. 강한 분들인데. 와 그러면 타고난 카리스마랑 그 매력이 대중적으로 엄청났나 인기가 보다.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네요 스타. 그렇죠. 허균이 그 여러 차례 주장해요. 나라가 잘 되려면 사람을 고루 써야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은 그러니까 매력적이었겠다 당시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근데 제가 홍길동전을 저희 다 어렸을 때 이거 아마 내용을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홍길동전은 홍길동이 그냥 마냥 정의롭기만 한 그런 인물이었나요? 홍길동이 이제 처음에 뭐 자기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네. 막 서장에서 네, 소름 그 받고 유명한 뭐 거. 이런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재밌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이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 왕이 그 아버지를 설득해요. 네 아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좀 설득을 잘 해봐라. 뭐 그래가지고는 병조 판서직을 왕이 내려요. 홍길동한테. 홍길동한테. 그래서 홍길동이 도적을 막 하다가 왕이 병조 판서를 준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사실 어이없어요.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울도고 그러니까 오키나와 가서 이상 국가를 세우고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또 아버지 돌아가셨다가 와서 3년상 치르고 막 그래요. 또 갑자기 전통에 갑자기 또 따르는 충효의 사상을 버리지 못한 영웅이에요. 허균처럼 정말 엄청 혼란스러운. 네. 시대의 한계죠. 네.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여러 버전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누가 또 살을 또 계속 붙이고 첨가하고 누가 또 덧붙이고 구점되면서. 버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이렇게 끝나지 않는. 굉장히 설득력인데 네. 왜냐하면 홍길동의 판본이 엄청 많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예. 어, 진짜 제일 설득력 있는 거 그러니까 같아. 독자층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굉장히 봐야 되기 때문에 길을 잃은 분열적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철저한 상업 영화로. 지분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인간의 어떤 다양한 이 레이어 성격에 이런 것들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허균 하면은 홍길동 전에 네. 떠올리기 때문에 네. 이 영화 속에서 홍길동전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 홍길동을 어떻게 깨버릴 것인가. 그렇죠. 마블이나 이런 것처럼 조선의 이 슈퍼히어로 시리즈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이 전우치도 만나고 임꺽정 나오고. 어벤져스 같은 정도 알고 거. 보니까 슈퍼히어로인 거죠. 총집합. 임꺽정. 이순신도 사실 죽지 않았고 네, 죽지 않은 거죠. 슈퍼히어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슈퍼히어로들끼리 만나서 나중에 어벤져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자, 지금까지 허균. 네. 종잡을 수 없는 허균의 인생에서 우리가 또 인물이 2명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해봤고. 이름도 뭔가 좀 허균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허균 뭔가 뭐랄까요? 뭔가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야? 헛개비 같기도 하고. 좀. MT 박테리아. 문과에서 그런 이과로 계속 갔던 거죠. 문제는 이제 투자자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런 미친 이야기를 어떻게 투자자를 설득하느냐.